안녕하십니까. 리나쌤과 시스템 사고 포개기 76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는 윤석열이 아니다. 라는 거와 관련된 CLD, 커널 룹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국과 매우 관련이 많습니다. 한겨레 신문 지난 1월 21일자에 실린 김누리 교수의 칼럼을 기반으로 각색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여기 참고 URL이 있지요. 우리 사회의 병폐를 근원적으로 끊어낼 방법은 이제 교육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매우 동의하고요. 시간이 걸릴지라도 교육이 가장 근원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약 10년이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CLD, 제가 작성한 CLD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여기 보면 강화 피드백 R1과 R2가 있죠. 그래서 요거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R1. 먼저 극단적 능력주의 경쟁 교육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즉, 경쟁 아이들 많이 시킬수록, 미성숙한 지배 엘리트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 지금 현재 국가 고위 공직자의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헌정 질서 파괴 수준이 높아진다. 즉, 헌법을 지키지 않는 질서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권위주의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권위주의가 더욱더 이제 세지면 교육 혁신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교육 혁신이 안 이루어지면 더욱더 이제 극단적 능력주의 경쟁 교육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전체 이제 순환 시스템은 점점 더 그 시스템이 강화되는, reinforcing 되는 그런 피드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R2 한번 볼게요. R2는 헌정 질서 파괴 수준이 높아지면 사회적인 양극화가 더욱더 커지는 거죠. 즉 사람들이 그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안 지키면 사람들이 각자 도생에 그러한 정글로 이제 사회를 만들게 되는 거죠. 공동체 의식이나 연대감보다는 이제 각자 살아야 하는 그러한 정글로 만들어서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기고 이거는 비합리적 정치적 감성 수준을 높인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점점 더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무조건적인 지지, 맹목적인 추앙 또는 무조건적인 반대, 감정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감정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정치인들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치 수준이 더욱더 올라가게 되죠. 그럼으로써 헌정 질서 파괴 수준은 더욱더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reinforcing 되는, 강화되는 그러한 피드백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 이 극단적 능력주의 경쟁 교육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균형 피드백 한번 볼게요. 균형 피드백은 여기 B1, 밸런싱 1, 밸런싱 2, 밸런싱 3가 있습니다. 먼저 밸런싱 1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런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교육 혁신이 너무나 중요하다. 교육 혁신의 정당성이 힘을 얻고 이제 교육의 혁신이 많이 이루어지면 이 인간 중심주의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공직자의 파렴치한 언행을 갖다가 묵인하는 수준이 낮아지게 되죠. 즉,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약속한 거에 대해서 지키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가만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 삼고 그러지 못하도록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수치심 상실 수준도 낮아지죠. 즉, 부끄러움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성찰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헌정 질서 파괴 수준은 낮아진다는 거죠. 즉, 질서가 회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 혁신에 대해서
목소리가 잦아들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피드백 되는 것은 이제 밸런싱 피드백, 균형 피드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B2보다는 먼저 B3 한번 먼저 볼게요. 혁신의 정당성이 힘을 얻을수록 사람들은 비합리적, 정치적 감성 수준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반대 방향이죠. 즉, 교육 혁신에 의해서 인간 중심주의의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좀 더 합리적인 정치적 시각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지역주의 정치의 기대는 그러한 수준이 낮아지고 또한 헌정 질서 파괴 수준도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교육 혁신의 정당성이 이제 잦아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균형 피드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B2를 한번 볼게요. 헌정 질서 파괴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교육 혁신의 정당성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교육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 크게 왼쪽으로 돌아서 교육 혁신의 부재가 낮아지는 거죠. 즉 교육 혁신이 이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반대 방향. 그래서 교육 혁신이 이루어지면 극단적 능력주의에 의해서 경쟁 교육을 하는 수준이 낮아지고 그러면 미성숙한 지배 엘리트의 양상일 이제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즉 고위공직자가 성숙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헌정 질서 파괴 수준도 또한 낮아지게 되겠죠. 즉 헌정 질서가 이제 바로 잡히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제 혁신의 정당성이 이제 낮아지는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도는 균형 피드백의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피드백 구조가 되겠습니다. 즉, 이 B1, 또 B2, B3, 이 모두는 교육 혁신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교육 혁신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 균형 피드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요거는 이제 피드백의 모습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렴치한 대통령 언행에 대한 묵인 수준이 높아질수록 꼭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제 고위공직자라고 보면 되겠죠. 어, 여기서는 이제 그 대통령에 초점을 맞추었고요. 파렴치한 언행 묵인 수준이 높을수록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게 되고 이것은 헌정 질서의 파괴 수준을 높이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LD는 현재 우리나라의 이 혼란스러운 전국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귀결되고 있긴 하지만 그 근원적 뿌리는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극단적인 능력주의 경쟁 교육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거짓말에 대해서 묵인하는 것은 선진 사회에서는 사실 일어나지 않고 있죠. 미개하고 후진적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문제는 윤석열이 아니다라는 그 김누리 교수님의 칼럼을 가지고 작성한 쿼즐롭 다이어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학교에서 능력주의 경쟁 교육이 아니라 개개인의 개성을 살려줄 수 있는 개개인한테 맞춰줄 수 있는 그러한 인간 중심 교육의 본질을 고민하는 그러한 교육 과정으로 학교가 운영되길 바라고 그렇게 하려면 지도자가 교육 개혁에 대해서 어, 확실한 어떤 개혁의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